제가 어떤 이제 한 3개월 동안 행사를 하면서 누가 많이 걷고 했나요? 하는 행사를 했는데 자꾸 하지 않고 이거 흔들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얘가 걸은 거로 저기 되는 거예요. 얘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그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걷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프로그램을 딱 나 오늘 탄천에서 그 10km를 걸어야겠다는 거하고 굉장히 갭 차이가 이런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걷기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지도를 할 때는 이 웹을 사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스타트부터 끝날 때까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 걷는 게 뭐 일반적인 걷는 걸 했지만 접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걷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전문적으로 걸으려고 내가 말하는 운동이라 생각하고 걷는다면은 정확한 보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세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지 이게 정확하게 운동량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걸었던 것처럼 막 걸으면은 운동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따 이제 뒷장에 말씀드릴 건데 그냥 걷는 거하고 그 다음에 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막 걷는 거하고도 틀려요. 자, 다음 장 보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할 때 굉장히 쉬워 보이는 걷기지만 이게 여기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게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운동의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순서, 그다음에 왜 이 운동이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어떤 자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운동 순서를 보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배에 힘을 주고 등을 곧게 편다. 그 다음에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순간 가볍게 밀어서 힘이 들지 않게 속도를 낸다. 그 다음에 몸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했다면 다른 쪽 발을 내딜 수 있도록 팔꿈치를 들어준다. 그 다음에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팔의 움직임과 함께 어깨를 자연스럽게 흔든다. 아주 기본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거기 그 순서가 이거고, 뭐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보시면 아주 그 이런 자세하게 나온 전문가들이 나와서 걷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런 것들이 기본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방금 전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어디 마트를 간다든가 어디 그냥 걸어갈 때 하는 그런 걸음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뒷장으로 갈수록 더 전문적인 것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걷기를 하기 전에는 왜 해야 되냐?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칭을 왜 해야 되냐? 어떤 운동이든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축구나 농구나 뭐 이게 어떤 사회적인 생활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이 스트레칭이 왜 중요하냐면 운동 전 스트레칭은 충분한 어떤 내 몸의 어떤 그 근육이라든가 인대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또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운동이 나중에 그러니까 무리하게 많이 걸었을 때 내 몸에 어떤 그 이상적 그 반응이 온다는 거죠.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말만 등산을 가는 분들이 계셔요. 주말만 등산을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등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지가 아니고 보통 트레킹이기 때문에 위에 언덕을 올라가거든요. 상당히 많은 경사를 진 곳을 걸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는 우리가 러닝머신 혹시 많이 걸어보시죠? 러닝머신 보면 경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경사에서 1도 올라가고 2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1%, 2%라고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경사를 1% 올리게 되면은 전체 운동량의 10%가 운동량이 평지보다 10%가 운동량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3도, 4도 올리면 내가 1시간을 걸었을 때 30%, 40% 운동량이 평지 걸었을 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등산이나 이런 게 할 때는 일반 평지만 걷는 게 아니고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스트레칭 워밍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건데 이따 이제 끝나고 저희랑 실기를 할 때 제가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좀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스트레칭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적인 스트레칭하고 동적인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팔을 펴고 있는다든가 아니면 허리를 구부려 갖고 이렇게 펴준다든가 그 다음에 종아리를 늘려주는다든가 멈춘 상태에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그렇게 실시해 주는 거 있고 그러니까 동적인 거는 관절을 돌려준다든가 어깨를 돌려준다든가 요런 것들 허리를 돌려준다든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걷기 전에 충분히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할 스트레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허벅지하고 그 다음에 종아리,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어깨. 팔은 뭐 자연스럽게 어깨를 하게 되면 되니까 그거를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걷기를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걸었을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종아리라든가 하체 쪽에 허벅지나 종아리 쪽에 젖산이라고 하는 피로물질이 쌓이게 돼요. 젖산이라는 게 그 어떤 거냐? 아까 등산 얘기는 등산 오르다 일주일만에 안 하다가 일주일만에 가서 그 다음날 오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다리 쉬운 얘기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다리 알이 되겠다고 얘기하죠. 그게 근육에 텐션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평소에 하지 않던 걸 갖다가 경사를 놓고 부하를 놓고 하니까 다리 쪽에 허벅지라든가 종아리 쪽에 우리가 알이 되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략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그게 그 젖산이 쌓였다고 해요. 내가 내 그 어떤 체력만큼 체력보다 더 훨씬 더 높게 했기 때문에 그 젖산이 쌓였다는 건데 그게 피로 물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젖산이 어느 정도 그 완화가 돼요. 완화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 전 후는 스트레칭을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걷기 전에 준비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걷기 보시면 걷는 운동은 걷기 속도보다는 운동 시간에 더 집중을 한다. 예, 그 다음에 처음 시작은 그러니까 초보자들 경우에요. 30분에서 50분부터 시작하며 보통 운동의 거리는 2에서 3km 정도 일주일에 한 3에서 5회 정도 하는 초보자들은 5회까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3회 정도 실수하고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는 그런 그 텀을 두고 하는 그런 그 걷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어떤 체력적 그 저기가 점점 좋아질수록 그 하는 그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주일에 운동할 수 있는 빈도를 점점 늘려가는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운동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걷기를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속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된다? 속도보다는 운동 시간에 더 집중을 해라.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걷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왜 걷냐, 걷는 목적이 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살을 빼야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 심장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 나보고 너 걷기 운동 하라고 한다. 보통 보면 우리가 다이어트 때문에 걷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많이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하려고 그러고 양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막 매일매일 하려고 그러고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초보자들한테는 컨트롤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기억할 거는 처음 시작할 때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일주일에 3번 정도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속도를 조금씩 올리라는 거죠. 이게 개인차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운동을 처음 한 사람들, 그 다음에 평소에 많이 걸었던 사람들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운동을 좀 지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우리가 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뭐 우리가 걷는 게 아무리 뭐 진짜 가성비가 좋고 하는 걷기 운동이 할지라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도구가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운동화, 신발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옷이에요, 복장이에요. 이제 그 외에 사실 없어요. 뭐 모자를 쓴다든가, 뭐 우리가 뭐 머리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저는 제가 가장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기 선생님 와 계시지만 사실 요 밑에 지금 깔창이 있거든요. 일반 깔창이 아니라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 달 동안 걷고 한 거하고 착용한 거하고 해봤더니 정말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허리 디스크가 3개가 있어요. 옛날에 보디빌딩 할 때 굉장히 무거운 걸 들다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그 MRI나 찍어보면 디스크가 있고 한 몇 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근데 그래도 허리가 비틀어졌어요. 척추의 균열에서 약간 이게 완밸런스가 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걸 신고 제가 맞춰보니까 처음에 좀 불편했죠. 근데 하니까 정말로 이게 좋아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현재 착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은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신어보고 벗어보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근데 차이가 있는 게 그거 있고 제가 골프를 되게 좋아하는데
골프 치는 지인들한테도 그걸 소개를 했어요. 골프할 때 안정이 돼 있어요. 발바닥에서 안정이 되고 스윙할 때 보통 이거 골프화가 밑에 징이 박혀 있거든요. 그거 징 이상의 어떤 기능을 해줘요. 잡아주는. 그러니까 몸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옛날에 육상 다쳐가지고 오른발이 왼발보다 한 1.5cm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신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행사를 했던 마사이워킹이라고 혹시 아시죠? 마사이워킹 그 신발 하나가 MBT라는 신발 하나가 한 30만 원 하더라고요. 현대가까지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것도 신어보고. 근데 처음에 신었던 분들은 다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신고 남산에 가서도 진행을 해보고 행사를 했는데 대부분이 보면 마사이워킹 신는 분들, 그다음에 레인가 뭐 우리나라에 나온 거 있어요. 지금 신고 있는 분들 있나요? 그게 홈쇼핑에서 많이 팔았죠. 지금 거의 다 안 신어요. 그 비싼 신발을. 그게 뭐냐면 적절하게 과학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내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못 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발 같이 하나 또 신어보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한 6개월 가까이 신고 있어요. 정말 이게 어느 제품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진짜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웬만한 신발 한 켤레보다 우리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걷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 신발이라는 거예요. 신발. 그래서 신발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가벼워야 돼요. 일단은요. 가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장이 좀 푹신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를 걷느냐에 따라서 신발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산에 오를 때 푹신푹신하거나 그 다음에 이게 좀 부드러우면 또 산에 울퉁불퉁한 불규칙한 가운데서 이게 또 발목을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지를 걷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탄천을 걷거나 공원을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소재가 좀 이렇게 부드럽거나 바닥에 좀 쿠션이 있는 것들을 신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방수라든가 통풍이 잘 돼야지만 이제 발가락에도 우리가 땀이 나잖아요.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신발에 또 포함되어 있는 부수적인 게 뭐냐면 양말이에요. 예, 양말을 일반적인 우리가 면 소재를 신는 게 좋은데 약간 두툼하면서 그게 또 그 밑에 요즘 보면은 양말 밑에 보면 이렇게 뿅뿅처럼 붙어 있는 거 있죠. 저도 그것도 신고 있어요. 신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요가 양말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기능적으로 그것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가 있냐? 운동복이죠, 운동복. 우리가 산에 간다고 청바지 입고 하는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해요. 정말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 산에 가고 그러는 건데 청바지를 입고 하면 불편하거든 사실은요. 그리고 땀 흡수가 잘 안 돼요. 진짜 내가 오늘 운동을 하겠다 딱 계획을 잡고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도자니까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복장을 먼저 갖추라고 딱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골프 갈 때는 골프 복장 있죠. 진짜 백화점 가보세요. 위에 뭐 이런 것들 있죠. 입으면 하나가 뭐 한 30몇만 원씩이에요. 골프 바지 하나가 30만 원이에요. 등산복 여러분 보셨죠? 우리나라 등산복이 전 세계 제일 많이 팔린대요. 등산복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럼 우리는 걷는 분들이면 진짜 전문적으로 걷는다 하면 요즘 뭐 레깅스 많이 입고 그러잖아요. 여성분들. 근데 전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딱 도구, 그러니까 신발하고 복장하고 요거는 정말 제대로 한번 갖춰갖고 걷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운동을 하는구나. 자기 몸을 위해서 정말 걷는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앞장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조개를 하세요. 이렇게 좀 안내를 하세요. 지도를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장하고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복장은 일반적으로 기온에 차가 틀릴 수 있는데 겨울에는 사실 따뜻하게 입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같은 경우는 가볍게 입는데 가급적이면 그냥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로 입는 게 좋고 처음에 많이 지금 같은 봄이라든가 가을 정도 되면은 그 위에다가 가볍게 이제 우리가 땀복은 입지 마시고요. 하이플러스 땀이 좀 잘 배출될 수 있는 소재들 그런 걸 입고 하다가 땀이 났을 때 이제 통풍할 때는 환기하려면 우리가 이제 옷을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벗고 또 운동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복장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꼭 운동복만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요즘 뭐 좋은 소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딱 복장하고 신발을 좀 잘 갖춰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 좀 지도 좀 해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대를 굉장히 좀 우리가 중요시하거든요. 운동하는 시간대가 딱 나와 있어요. 새벽 시간이나 너무 늦은 시간이나 걷기 운동을 권장하지 말자. 왜 그러냐면 이제 계절에 따라 틀 수도 있어요. 밤에 너무 늦게 가거나 그러면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있어요? 시야가 일단은 위험하죠.
여러분들 혹시 귀에 이거 뭐죠 이거? 블루투스 이거 꽂고 다니세요?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아시죠? 여기 보시면 잘 시내에 나가보세요. 도로에 걸어갈 때 신호등을 봤는데 이거 꽂고 가요. 근데 이걸로 인해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공원을 건다면 운동할 때는 뛰고 하는 거 음악을 듣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이제 운동할 때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이다 보니까 홍진영 노래 메들리 딱 이게 45분짜리 세트가 있어요. 12곡짜리. 굉장히 흥이 나요. 홍진영 알죠? 다 흥이 나요. 이게 그냥 부를 때하고 흥이 나는 음악을 부를 때하고 리듬이 틀려져요. 다리가 올라가는 보폭이 틀려지고. 저는 그거를 1년 내내 들었었어요. 1년 내내. 다 외울 정도 노래를 그냥. 근데 그게 그렇게 음악을 듣고 하는 게 훨씬 좋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논문들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거 저기 이런데 안 보이거나 이런 거 꽂고 할 때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새벽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특히나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젊은 분들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주로 제가 볼 때는 노년층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보통 우리가 그 60 넘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성인병원을. 거기 대표적인 것들이 뭐 고혈압이라든가 심장 관련된 협심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당뇨 이런 건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10분 중에 6분은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심혈관 질환에 너무 새벽에 기온이 낮을 때라든가 그다음에 너무 늦은 시간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낮 시간대라 오전 시간대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10시 그다음에 12시 이전 그리고 오후에 점심 못 드시고 나서 제일 좋은 시간이 3시나 그다음에 한 5시 저녁 식사하기 전에 제가 박사 논문이 원래는 사카데안 리듬이거든요. 원래는요. 그게 오전, 점심, 중간, 저녁 이거 가지고 중년 그러니까 보통 한 우리가 40 이상 분들 대상 남녀를 대상으로 120명을 대상으로 제가 실험 논문을 쓴 게 있었어요. 논문이 이게 박사 논문이에요. 시간대별로 제가 논문을 쓰러 갔는데 웨이트 트레이닝도 시켜보고 유산소성 운동도 시켜보고 집단별로 내가 8집단을 나눠가지고 해봤는데 사실은 제일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가 오후 시간대예요.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있어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아침 일찍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왜냐 자고 났을 때 바로 우리가 공복식이거든요. 공복식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저녁에 막 어떤 이런 것들 다 소화가 되고 저녁에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 정도를 사실 많이 먹고 밥 먹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런 탄수화물 정도가 다 우리가 간이라든가 근육에 저장이 돼 있어요. 글루코겐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운동할 때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걸 딱 저녁에 먹고 나서 딱 소화가 된 상태에서 저장이 된 상태에서 아침에 하게 되면 빈속에 하게 되면 빨리 글루코겐 그러니까 그 포도당을 빨리 갖다 써요.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많이 찌지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솔직히 지방을 많이 먹으면 느끼해서 많이 못 먹어요. 여러분 장어 좋아하세요? 장어 좀 맛있죠? 근데 많이 못 먹어요. 기름진 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빵 이런 것들 아마 배부르지 먹으라 때 드시라고 하면 다 드실 거래요 아마. 여기 빵 맛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거. 근데 그게 다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칼로리가 높아요. 그리고 이게 당이 빨리 흡수가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살이 찌기 때문에 아침 시간대 운동하는 게 사실은 살 빼는 사람들한테 좋아요. 새벽 일찍.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걷기하고 근육을 잘 활성화시킬 때 쓰는 거는 오후 시간대가 좋다. 너무 밤늦은 시간도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걷는다고 하면 런닝머신에서 걷는 경우도 헬스클럽 가서 걷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다 공원을 걷거나 이런 데 가죠. 근데 밟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진짜 한 1년 동안 아니 1년 반 정도 미친 듯이 한번 걸어봤었어요 제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 뒤에 계속 자기가 보면 제가 걸었던 이게 검증된 게 나올 거예요. 어떻게 걸었는지. 근데 하여튼 걸을 때는 오후 시간대가 좋다. 오후 시간대. 뭐 3시, 4시 사이.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더울 때는 그 시간대 걷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그늘진 곳에서 걷는 게 좋고 특히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새벽에 걷는 건 절대 무리가 됩니다. 예, 심혈관 질환 때문에 쇼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만약에 그런 심혈관 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혹시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반드시 빵모자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모자를 쓰고 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뇌 쪽 있죠. 이렇게 머리 쪽에 따뜻한 걸 쓰게 되면은 뇌순환할 때 그다음에 저기 방해되는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쓰지 않았을 경우는 있는데 추운데 이런 것 때문에 그 쇼크가 날 수 있는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심증 아니 여기 뭐야 중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고혈압 이름이 있는 분들은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연세 드신 분들은 쓰는 게 좋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오후 한 3시부터 한 5시가 좋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왜 어떤 근거에서 하냐면 그때 걸어봤더니 호르몬이 많이 나오더라. 예, 운동을 할 때 호르몬이 좋고 그다음에 쉽게 걸을 수 있고 아침에 탁 활동을 하고 일반적인 활동을 하고 충분히 워밍업이 됐기 때문에 오후 시간이 좋다. 보시면 되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보폭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보폭이라고 하는 게 걸을 때는 보폭을 넓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운동의 형태에 따라서 넓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좁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적당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폭을 우리가 이제 무리하게 빨리 가려고 하면 사실 보폭을 넓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일반 보통 걸으면 빨리 해야지 그 다리가 그 올라가지 빨리 가려고 그러면 절대 그 보폭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적당한 높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보폭을 넓게 할 경우에는 체중을 늦게 듣기 때문에 우리 무릎하고 그다음에 골반 쪽에 굉장히 이제 부상이 와요. 그래서 그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또 반대로 너무 좀 좁게 총총그룹처럼 좁게 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좁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경보 선수 아시죠? 경보. 저 경보를 저도 좀 해봤는데 경보 선수들을 보면은 다리를 피고 걸어요. 거의 핀다고 피고 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들이 다리를 피고 걷기 때문에 그 다리를 구부러지는 순간 그다음에 앞발하고 뒷발하고 이게 간격이 맞지 않은 순간 이제 실격이 되고 실격이 몇 회 이상 되면 실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리공동처럼 흔들면서 가 골반을 흔들면서 가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 다 발도 보폭을 크게 하지 않아요. 근데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면 특히 이제 뒤에 엉덩이가 되게 예뻐요. 피고 걸었을 때. 근데 뛸 수 없을 만큼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게 경보거든요. 그 경보라는 경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전문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자기 키에서 그 1m 그러니까 100cm 정도를 빼고 남은 그 거리 있죠. 그걸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보폭을 사용하는 게 아주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바닥에 보시면 이 네모난 한 칸이 아마 50cm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두 칸이면 1m가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180, 제가 180이 예를 들어서 100을 빼면 80이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 걸었을 때는 한 이 정도 걷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약간 너무 크게 한다고 막 크게 이렇게 벌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무리가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관절하고 고관절에 문제가 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거는 자기 키에 100cm를 뺀 보폭으로 거리에만큼 보폭으로 걷는 게 아주 무리가 가지 않고 좋다. 예. 그래서 이제 걷기의 보폭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